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수출 부진이 불러온 불황과 기업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고용시장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4년여 만에 처음 줄었고 조선산업의 중심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7월 전국 실업률은 3.5%, 작년 7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 중심인 울산의 실업률은 1.2%포인트, 경남도 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산업 지역, 전남 역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조선 구조조정 한파가 협력사와 지역경제로까지 뚜렷하게 확산한 결과입니다. 전체 일자리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6월 35만 개까지 회복됐던 일자리 증가폭이 다시 30만 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경제의 근간,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입니다. 작년 7월보다 6만 5천 개 줄었는데 2012년 6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12만 3천 명을 기록한 음식, 숙박업이었습니다. 수출 부진에 일자리는 줄고 구조조정으로 밀려나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매월 월 단위 최고치 기록 행진을 이어가던 20대 이하 청년 실업률이 9.2%로 0.3%포인트 하락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11조 원에 이어 내년 예산을 400조 원 안팎으로 확장 편성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회복 없는 재정 지출과 내수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구의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자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는 난색을 표하며 대신 에어컨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사실상 더위를 감내하라는 식이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틀어놓는 시간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겁납니다. 사용량에 따라 최고 11배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때문입니다. 걱정되죠. 그래서 에어컨도 애들만 있을 때는 들 수 있으면 못 틀게 하고 가족들 다 있을 때 틀게 하고 그렇게 하죠. 누진제를 완화해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대란이 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3-4시간 정도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네티즌과 시민들은 산업부 장관 집무실부터 하루 3시간만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 에어컨 좀 틀었다고 상위 1% 부자가 되는 것인가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금전적인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크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 그거에 맞게 이제 탄력적으로 조금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개선을 많이 해주시면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벌이는 전기요금 과다 청구액 반환 소송 참여자가 최근 3배 정도 느는 등 비싼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도 최근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여성가입자가 2010년 766만 명에서 2015년 941만 명으로 5년 새 175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948만 8,90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 취업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한 경우가 늘면서 여성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과학기술 9가지를 최대 10년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과 가상 증강현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이세돌과 세계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구글의 알파고. 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AI가 정부 주도로 본격 육성됩니다. 현재 선진국의 70% 수준인 국내 AI 기술을 10년 안에 대등하게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AI 전문기업 1000개를 세우고 인력 1200명을 양성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어 AI 육성 방안을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5개 프로젝트에는 AI 외에도 가상 증강현실과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포켓몬고를 탄생시킨 가상 증강현실, VR, AR 분야에선 2020년까지 표정과 몸 동작 인식 등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국내 기술을 우선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와 신약 개발, 미세먼지, 탄소 자원화 등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개 프로젝트에 들었습니다. 본부처적으로 단일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의 책임자한테는 정권을 부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정부는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정부 예산 약 1조 6천억 원과 민간 투자 6,100억 원 등 2조 2,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과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했는데도 신용유의 정보 기록이 남아있던 20만 명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의 신용유의 정보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상환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됐다면 이후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이런 기록이 5년간 남아있어서 취업상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관학교 입학 경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직업 군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 때문일까요? 외출조차 망설여지는 무더운 날씨에 극기 훈련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진 특전사 체험 캠프인데요. 현장에 신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특전사의 상징인 공수훈련. 주요 임무가 공중 침투로 이뤄지는 만큼 지상 공수훈련은 필수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바람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고 모형탑에서의 낙하 훈련도 이뤄집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공포감을 느낀다는 지상 11.5m 위입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헬기에서 하강하는 레펠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강! 할 수 있단 자신 있는 외침을 해보지만 단번에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 전방에 검초가 발사! 예! 하강! 하강! 어떻게? 처음에 엄마가 시켜서 왔는데 하고 여기 와서 해보니까요. 날씨도 더웠는데 재밌고 헬기 레펠에서 뛰어내릴 때 좀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좀 떨렸어요. 이번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는 모두 180여 명. 남성에게도 쉽지 않은 특전사 캠프지만 여성 참여자도 70명을 넘었습니다. 군사과 재학 중에 특전하게 캠프라는 걸 알게 되었었는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서 특전사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고 30도를 훌쩍 넘긴 찜통 더위 속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자신감과 동료와의 협동심도 그만큼 두터워졌습니다. 고된 훈련인 만큼 보람도 큰 특전사 캠프는 올해로 벌써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혼자서 밥이나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과 혼밥족이 늘면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급증하고 술집은 줄어드는 등 생활 밀접 업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편의점과 술집 등 30개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는 약 146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편의점으로 사업자 수가 3만 2천 명으로 11.6% 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사업자도 지난해 5월보다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점 사업자는 같은 기간 5.1% 줄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시차 12시간, 리우 올림픽 덕분에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앱 업체와 편의점이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올림픽 응원족이 꼽은 야식계의 금메달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 시간으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연스레 야식을 시켜 먹는 올빼미 응원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12시간 시차로 낮밤이 바뀐 채 응원을 해야 하지만 야식만 있으면 거뜬합니다. 한 배달앱 업체는 올림픽이 개막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심야 시간 주문량이 그 전주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계의 금메달리스트는 단연 치킨이었고 한식과 피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올림픽 경기는 야간 시간대 그 배달앱 주문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빅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주문이 많이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심야 영업을 하는 편의점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등 즉석식품과 맥주, 냉동식품이 매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응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음식을 많이 찾은 겁니다. 평소보다 야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즉석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것들의 종류를 많이 늘렸고요. 맥주도 많이 찾으셔서 맥주는 평소보다 한 박스 정도 더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가 있는 날은 매출이 더 오릅니다. 야식을 먹으며 올림픽 경기를 즐기는 올빼미족 덕분에 관련 업계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통계로 읽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원더우먼, 슈퍼맨,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영화 속 주인공이죠. 우리 주변에 원더우먼과 슈퍼맨이 520만 명이나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20만 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번 만난 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송혜 씨와 저의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 현실 어벤져스의 정체는 바로 일과 가정을 지키느라 24시간이 모자란 대한민국의 520만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원더우먼 아내와 슈퍼맨 남편이 싸워야 할 대상, 악당이 아니라 팍팍한 환경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육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 워킹데드의 희망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벌이 부부 정말 영웅이라고 부를 만하죠. 저도 주변에서요, 일하는 엄마 또 일하는 아빠들을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내는지 정말 존경심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139명에게 근무 중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무려 9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답한 건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응답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워킹맘, 워킹데드는 평균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요. 자녀가 없는 기혼 남성은 퇴사 충동을 훨씬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킹맘이 퇴사하고 싶은 이유, 바로 육아 때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21.8%가 살림과 육아, 일을 병행하는
하는 게 힘에 부친다고 느낄 때 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고요. 아픈 아이나 너무 어린 자녀를 두고 출근할 때 직장을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요. 경단녀 213만 9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만여 명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집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는 황혼 육아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습니다. 황혼 육아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부부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는 걸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황혼 육아 비율은 2009년 33.9%에서 2012년 50.5%로 급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할마, 할바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포대기나 보행기 같은 제품을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요. 유아용품 업계에는 뜻밖의 복고 열풍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를 도와주는 부모님은 정말 한 줄기 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식 걱정에 손주를 덜컥 맡기는 했지만 또 수십 년 만에 육아에 뛰어들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부담도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손주를 맡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 버릇 나빠지게 왜 그러세요? 또 엄하게 키우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면치 못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손주를 돌보다가 관절이나 척추 건강이 악화되는 손주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해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3%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 찬스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정말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지 않아도 절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이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이 육아휴직 제도는 말 그대로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7년 여성의 무급 육아휴직 제도가 제정된 이후에 95년에는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가 됐고요. 2001년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년 동안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잘만 사용하면 맞벌이 부모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 실제로도 뜨겁나요? 네, 수입이 줄어든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9명에 달할 정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직장인 여성 중 4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요. 공무원, 교사가 가장 많은 75%, 또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로 나타나서요. 직종별로도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0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휴직 기간인 1년보다 2개월가량 모자란 거죠. 네, 아무래도 제도와 현실에 큰 격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사내 눈치법 때문이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를 꼽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앞두고 사직을 권고하고 해고 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 회사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요. 정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의 역사는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요, 세종대왕은 여자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주면서 남자 노비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남성 육아휴직 실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 기간은 52.6주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난 건데요. 그렇지만 실제 사용자는 턱없이 적어서 지난해 기준 4,87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들어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나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아직 아빠의 참여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아빠의 달 덕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에 이어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서요.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제도를 말하는데요. 원래 육아휴직 기간의 월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아빠들에게는 첫 달에만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2016년부터 특례 기간을 한 달에서 3달로 늘리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독박 육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엄마들의 육아 부담이 큰 현실인데요.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평등한 육아 분담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보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킨 특별한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야기할 때 복지국가 스웨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무려 100%였습니다.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최소 90일 동안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25% 정도 급증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월급을 전에 그대로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였는데요. 지난 4월 이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는 앞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기업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부모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발의된 저출산 대책법 가운데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남성의 경우에 스웨덴처럼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요, 부부 합계 24개월로 개선해서 각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0.08%에 불과한 부부 동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유년기에 이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